그래서 오늘 와인 전문 용병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일의 와인 전문지 와인 리뷰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국내 유일이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이 와인만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국외 와인도 같이 취급하는 그런 잡지인가요? 네, 저희는 사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별로 없고요. 네. 외국에서 수입되는 와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매년 한국에서 열리는 이제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와인 챌린지라는 경연 대회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최고의 한국인 입맛을 사로잡은 네. 와인인 거죠. 오, 아니 챌린지라고 하면은 요즘에 SNS에서 막 핫하잖아요. 그런 틱톡이나 이런 쇼츠에 나오는 그런 챌린지와는 결이 다르고요. 네네. 와인 품평 대회예요. 그래서 품평 국내 대회. 한 60여 명 정도의 소믈리에 분들이 네. 네. 세계에서 출품을 해요. 한국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싶다, 또는 한국 시장에 이미 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인들이 네. 좀 뽑아달라고 이렇게 출품을 하시게 되면 오. 그 와인들을 이제 시음을 해보고 한국 사람의 식성이나 미각에 맞게 이제 와인을 고르시는 거죠. 오, 아, 그러면 그래요? 규모가 좀 궁금한데요. 세계에서 와인이 들어오잖아요. 한 몇 종 정도 될까요? 현재는 매년 한 900여 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00여 종. 우와, 진짜 와인이 그렇게 많은가요? 사실은 유통되고 있는 와인은 훨씬 더 많죠. 엄청나네요. 그럼 시작한 지는 좀 꽤 됐나 봐요, 챌린지가. 저희가 와인 리뷰도 23년이 됐고요. 네. 코리아 와인 챌린지는 올해 20회를 맞이했습니다. 20회면은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챌린지인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더 이제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 코리아 와인 챌린지도 많은 대중분들이 와인을 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행사인데요. 그 전에 이제 와인 리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인쇄 매체 말고 디지털 매체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이번 5월부터는 저희가 디지털 버전으로도 이제 와인 리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앱으로 들어가서 보면 되나요? 저희가 아직 앱은 없고요.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 와인 리뷰 홈페이지나 와인 리뷰 유튜브에 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좀 서비스로 몇 달간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한번 꼭 좋은데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세계에서 다양한 와인 200여 개가 넘는 그런 와인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네. 원산지별로 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원산지별로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와인들은 네. 뭐 와인의 품종이나 와인 뭐 브랜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지역명으로 불려요. 지역명.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포천 막걸리, 뭐 네네네네. 수원 왕갈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명을 좀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신세계 와인, 뭐 미국이나 뭐 호주나 남아공이나 뭐 칠레나 이런 와인들도 산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긴 해요. 신세계 와인이면 혹시 그 반대말은 구세계. 구세계 와인이요? 되게 신선한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구세계 와인은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같은 유럽 대륙을 말을 하는 거고요. 약간 유럽 역사에서 네. 신대륙 발견한 그 시점으로 해서 구분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뭐 생산 방식이나 뭐 특이점이나 있을까요? 사실은 와인 자체를 생산하는 방식은 특이점은 없는데 네. 구세계는 찡에 맞는 품종이나 이런 규율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세계는 그 구세계에서 와인이 발전하는 따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땅에 맞는 품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세계든 이제 신세계든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때로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때로와라는 말이 땅 토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조량, 뭐 기후 뭐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어서 그 네. 때로와가 구세계나 신세계나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와인의 원산지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부터 발효까지 다 네, 다 그쵸. 합쳐진 게 그 원산지인 네. 거죠. 뭐 양조 기술이나 뭐 그런 차이점은 있을까요? 양조 기술의 구세계와 신세계의 차이는 없는데요. 양조 방법에 따라서 와인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봉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생각하시면 마시면 포도 알갱이가 하얗잖아요. 네. 근데 레드 와인을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포도는 과육이 하얀색 과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포도주를 빨갛게 만들려면 붉은색 포도를 이렇게 침용 과정이라고 해서 네. 알코올 발효를 하면서 색소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 오랫동안 껍질하고 그 과육을 으깬 것을 이제 오랫동안 붙이게 하면서 색깔을 뽑아내는 거라서 그렇게 네. 해서 레드 와인이 만들어지고 화이트 와인 경우에는 청포도를 쓰는 거죠. 아. 청포도를 써서 바로 압착을 해서 색깔을 투명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오크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가 아주 골드빛의 옐로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두구 색깔을 띠는 옐로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우와, 알고 계셨어요 혹시? 오케이. 지금 처음 듣는데 신기하네요. 아니 숙성 기간이랑 그러면 맛이나 뭐 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포도 품종의 성격에 따라서 숙성을 해야 할 와인이 있고 숙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와인이 있어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껍질 자체에 저희가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네네. 탄닌은 떫은 맛. 떫은 맛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때는 감 먹었을 때 이렇게 입 떫은 맛 느껴지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탄닌의 힘인데 탄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처음 만들었을 때 마시면 너무 힘들어요. 입안에 이제 떫은 맛도 많이 있게 되고 과정을 조금 소프트하게 하기 위해서 숙성을 오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화이트 품종일 경우에는 조금 신선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야 된다. 그러면 숙성을 하지 않고 바로 나오고 바로 맛있게 하는 거죠. 바로 만들면 그 달짝지근한가 봐요. 달짝지근한 맛의 포도도 있고요. 네. 조금 껍질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당도가 조금 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사실 와인을 양조할 때는 이 포도의 당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당이 중요하냐면 얘가 알코올 발효를 할 때 당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도가 높으면 그 알코올 발효를 했을 때 알코올 도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알코올로 발효가 되면 완전히 드라이하게 당도가 없는 맛이 나오고요. 그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당을 조금 남겨놓으면 조금 달콤한 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와인이 이제 여러 가지 와인이 있지만 저는 오래된 와인, 이 빈티지 와인이 좀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쵸. 그게? 빈티지라고 하면 이제 오래된 빈티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위스키 요즘에 좋아하시잖아요. 네. 위스키나 이제 독주들은 알코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나거나 또는 열을 받거나 해도 알코올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반면에 네. 와인 같은 경우는 13도 정도 맥스로 한 14도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도나 뭐 그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 자체가 굉장히 강건한 힘이 있다. 그럼 뭐 100년도 가는 와인이 사실 있어요. 사실 있고 그 와인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크 숙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와인을 하시는 분들이 더 빈티지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그 빈티지는 어떤 해에 작황이 어떠냐를 얘기할 때 빈티지를 더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네. 옛날에는 유럽에서 이제 매년 와인을 구매를 해서 네. 지하 창고에 다 넣어놨다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꺼내 먹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한국처럼 이런 신생 소비 국가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보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맛있게 출시되는 시점에서 거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래됐느냐 오래되지 않았느냐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개념은 아닌데 빈티지를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가 와인일 경우에 작황이 아주 좋으면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러면 오래된 와인이어도 그 해의 포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렇죠. 맛도 다르고 네. 생산지도 너무 중요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만약에 작황이 안 좋으면 수확량을 그러니까 생산량 확 줄여버려요. 자기네 네임밸류에 맞지 않는 품질이 야. 나오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아주 좋은 브랜드라도 그 브랜드의 빈티지가 안 좋다, 뭐 몇 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시중에서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이 판매될 와, 수밖에 없죠. 신기하다. 개념이 오래됐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요. 새로 알았어요. 그렇죠. 네. 품종도 따져야 되고 네, 네. 작황도 따져야 네. 되고 오래된 것도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돼서 더 이제 숙성이 되면 좋은 거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실패하지 않는 어떤 와인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